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바디빌더 김준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 아마 그 체육관에 가서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팔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특히 팔 부위에 관한 관심도 많았었고, 이 팔 부위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발달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없습니다. 사실 그 많은 양의 바벨 컬도 해봤고요.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그러한 방법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 2두하고 이 3두, 즉 상완 2두로 상완 3두, 이 근육 부위는 사실 소근육입니다. 큰 근육이 아니라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다 해서 근육이 성장한다, 이 이론하고는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고요. 사실 상완 2두근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 방법은 바벨 컬이죠. 바벨 컬이라고 하는 운동 종목은 양을 증가시키는 운동임에는 맞지만 팔꿈치 관절 하나만을 이용하는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원조인트 분리 운동입니다. 분리 운동의 원칙은 무거운 중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또는 적정 중량을 사용한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이두박근, 즉 상완 이두근을 만들고 싶다면 절대로 무거운 중량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첫 번째로 말하고 싶고요. 저의 어떠한 그 이두박근의 뭐 훈련 루틴을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린다면, 맨 처음에 진행하는 게 시티드 덤벨 컬, 두 번째 종목이 컨센트레이션 컬,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스파이더 덤벨 컬이라고 해서 사실 그 요즘 그 프로 바디빌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하는 시티드 덤벨 컬, 사실 저는 운동 경력이 지금 32년 차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중량의 바벨 컬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 컬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두박근에만 자극을 주는 어떤 고립화된 그 이두 루틴이 중요한 것이고,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벨 컬이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 상완 이두근의 주동적 작용도 유도시키지만 전면 삼각근의 참여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이런 승모근의 참여, 조그만 근육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근육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러한 운동 종목이 바로 바벨 컬입니다. 해서 중량은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두근에 대한 고립도도 떨어지고 이두박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는 운동 방법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종목이 바벨 컬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그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상완 이두근 훈련 루틴에는 바벨 컬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일 제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운동 방법이 바로 덤벨 컬입니다. 이 덤벨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구는 바벨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가동 범위, 즉 ROM이라고 그러죠.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그래서 이 가동 범위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상완 이두근의 어떤 그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그 회외전이라고 하는, 즉 손목을 어깨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틀 수 있는 이러한 그 회외전, 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완 이두근에 대한 분리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동 종목이 바로 덤벨을 활용한 운동법입니다. 이러한 그 이유에서 제가 처음 진행하는 운동 종목은 덤벨 컬입니다. 덤벨 컬을 활용해서 상완 이두근의 즉 분리, 즉 상완 부위는 윗팔 부위라고 그래서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라는 의미는 상완으로부터 이두를 분리해내고 상완으로부터 삼두를 분리해내서 팔 자체의 이두근과 삼두근이 따로따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팔 근육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보디빌더에게 필요한 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팔 근육을 만들 때는 조금 더 분리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분리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진행하는 게 시티드 덤벨 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티드 덤벨 컬 잘 활용해서 상완 이두근의 분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보통 개수는 적게는 9개, 많게는 한 12개,
뭐 제가 첫 번째 진행했던 거 한 20개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근력이 있으니까 20개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트 수가 누적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개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수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중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중량을 활용하시는 게 상완 이두근 분리를 얻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너무 무리한 중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의 높이가 자기 어깨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상완 이두근의 참여보다는 전면 삼각근을 이용해서 그 덤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두근의 분리를 얻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실 때 이 덤벨 컬, 특히 이 피니시 동작은 그 덤벨의 헤드가 거의 가슴의 중앙 부위 정도에 올 수 있는 이 위치에 여러분들의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내릴 때 그 중량을 통제하면서 개수를 9에서 12개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중량을 선택하시고 세트 수는 3에서 한 4세트 정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인데 사실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팔꿈치를 다리 안쪽에 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진행하는 행잉 프리, 즉 공중에 팔꿈치를 고정시켜 놓고 오로지 상완 이두박근의 기능을 활용해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이러한 운동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허벅지 안쪽에 무릎을 대고 진행하는 이러한 그 린 스타일의 운동 방법보다는 행잉 프리, 즉 팔을 공중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오로지 상완 이두박근의 근력만을 이용해서 컬 동작을 수행하는 이러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동작이 좀 어려운 동작이고 고급자 기술이기 때문에 뭐 초심자들이 좀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워낙 효과가 좋고 워낙 집중이 좋은 운동 종목이라 이름조차도 컨센트레이션, 즉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이두박근의 효과가 좋은 어떤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왼손과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한 뭐 12개에서 뭐 많게는 뭐 한 15개 정도 이 정도의 그 반복수 가능한 중량을 선택하시고 세트는 뭐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두박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뭐 컨센트레이션 컬에서의 스킬은 내리는 동작을 통제하면서 최대한 이두근을 신전시켰다가 순간적으로 근육을 탄성을 이용해서 컬을 수행하는 이러한 그 근육의 탄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 늘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근육은 파이버, 즉 섬유입니다. 쭉 늘어났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 탁 수축하겠죠. 이러한 그 반발력, 즉 이 탄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운동 동작에 좀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그 근육의 디테일도 다른 바디빌더들과는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포징을 잡았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근육이 도드라지고 조금 더 이렇게 피크가 올라오는 어떤 그러한 그 형태가 다른 어떤 그런 근육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한 그 동작 구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상완 이두박근의 운동 종목 가운데 바로 컨센트레이션 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동영상에서 제가 진행하는 어떤 그 컨센트레이션 컬의 동작을 잘 살펴보시면서 팔을 쭉 펴고 수축시킬 때 순간적으로 이두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탄성을 이용해서 상완 이두근을 수축시키는 이러한 테크닉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관찰하셔서 여러분들 훈련에 좀 적용시키신다면 좋은 상완 이두를 얻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종목으로 진행한 게 이제 스파이더 컬인데, 사실 이 운동 종목은 이제 인클라인 벤치를 활용해서 자기 상체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두박근 자체만을 가지고 그 컬 동작을 수행하는 일종의 이제 좀 테크닉이 활용되면서 약간 그 변칙적인 어떤 운동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 외국 프로 선수들이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상완 이두근의 어떤 모양 변화를 위해서 많이 진행하는 운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러한 그 스파이더 컬을 대신했던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처 컬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프리처 벤치에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또는 암컬 머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뭐 앉아서 실시하고 팔꿈치를 그 패드에 이렇게 고정시키다 보니까 오로지 이두박근만의 어떤 근력을 활용해서 컬 동작을 수행하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두근에는 굉장한 자극을 줄 수 있고 이두근을 분리해내는데 매우 좋은 운동 종목임에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그 이두박근 운동의 어떤 그 트렌드가 변화됐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더 이두박근의 어떤 트렌드는 높이 봉우리가 솟아오르는 어떤 그런 이두박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두근의 어떤 기시점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사실 어깨 바로 그 오구돌기라고 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절강 결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렵게 말하면 그런 해부적인 용어가 사용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완 이두박근의 시작 지점은 어깨입니다. 그래서 이 이두박근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깨 관절을 좀 견고하게 잘 지탱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이두박근의 한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또 무리한 중량의 운동을 상완 이두근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깨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상완 이두근이 어깨에서 기시하기 때문인데, 어깨 바로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두박근의 모양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근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바로 어깨 바로 아래쪽에서부터 뽑혀 나오는 이두박근의 모양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전문 빌더라면 사실 이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디 빌딩이라고 하는, 즉 보디 빌더다운 상완 이두근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런 스파이더 컬이라든지 또는 컨센트레이션 컬이라든지 덤벨을 활용한 이러한 그 컬 동작을 좀 더 많이 루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좀 더 빌더다운 상완 이두근을 만드는데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운동 방법에 비해서 제가 그 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세트법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싱글 세트를 이용해서 덤벨 컬 뭐 12에서 15회 3에서 4세트, 그 다음 컨센트레이션 컬 12에서 15회 3에서 4세트,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스파이더 덤벨 컬 뭐 12에서 15회 3에서 4세트, 이렇게 단순한 세트로 진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에 너무 무리한 뭐 2두 1시간, 뭐 3두 1시간 뭐 이렇게 안 해본 거 아닌데, 사실 이런 운동 방법을 과거에는 제가 왜 했나 뭐 하는 어떤 그런 후회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어떠한 그런 노력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의 팔 근육이 만들어졌다 뭐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금 근대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운동 방법은 그렇게 장시간에 많은 양의 운동을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근육인 이두근에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3종목, 많게는 4종목, 만약에 3종목을 선택한다면 4세트 정도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4종목을 선택한다면 각 종목당 3세트 정도 진행해서 총 12세트 정도,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은 뭐 한 25분 또는 뭐 30분 미만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완 이두근을 만들고 좋은 훈련 루틴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두 운동이 끝났으면 그 다음 종목은 상완 3두죠. 사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팔인데, 어떤 그 분은 2두가 좋고 어떤 분들은 3두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3두가 좋고
이두가 좀 약한 어떤 그러한 그 팔 근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위를 먼저 실시하시면 돼요. 뭐 이두를 먼저 하는 게 좋으냐, 뭐 삼두를 먼저 하는 게 좋으냐. 뭐 때로는 이제 뭐 가슴 근육 후에 연관된 삼두 근육을 진행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또는 등 근육을 이용해 등 근육 후에 같이 잡아당기는 운동이니까 뭐 이두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그 분할법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을 벌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개인차예요.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서 뭐 등 운동 다음에 난 이두 운동을 하니까 좋더라,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아울러서 뭐 가슴 운동한 다음에 삼두 운동하니까 좋더라, 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저같이 이두를 먼저 하고 삼두를 하니까 뭐 팔이 좋아지더라, 그럼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완 삼두의 발달에 비해서 상완 이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완 이두를 먼저 하는 거고, 그 후에 이제 상완 삼두로 진행되는데, 상완 삼두 부위는 사실 제가 어릴 때 뭐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뭐 사실 어떤 운동을 해도 막 삼두가 펌핑되는 어떤 그러한 그 느낌이었었어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삼두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어떤 종목은 해야 되겠죠. 삼두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말발굽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 종목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케이블 프레스 다운입니다. 근데 이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완 삼두를 이용해서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몸 전체를 이용해서 마치 이렇게 푸시다운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사실 뭐 동영상에 보여진 어떤 그러한 그 저의 운동 방법이 약간 푸시다운 형태의 운동 방법이에요. 그러나 제가 다른 교육생들한테 그 상완 삼두근의 프레스다운을 진행할 때는 절대로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 저는 약간 팔꿈치 부상도 있고 특히 왼쪽 어깨에 대한 어떤 그 회전근개 좀 이상이 있어서 사실 정상적인 프레스다운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푸시다운의 형태를 조금 활용한 케이블 프레스다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점 좀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실 때 저 방법을 따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후에 진행된 그 로프를 이용한 프레스다운 방법은 정상적인 스탠다드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 방법을 좀 잘 참조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상완 삼두근 제가 진행할 때 약간 푸시다운 형태의 변칙적인 프레스다운을 좀 약간 중량을 좀 적게 선택해서 반복수를 높이고, 그 다음 앉은 자세에서 진행하는 시티드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 사실 그 상완 삼두근은 3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죠. 즉 뭐 외측두가 있고 내측두가 있고 장두가 있습니다. 사실 대퇴부도 이 바깥쪽에 외측두가 발달되면 다리가 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상완 삼두박근은 즉 이 부위, 요 장두 부위가 발달되었을 때 상완 삼두근이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완 삼두근의 그 장두 부분에 대한 자극은 루틴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장두 부위를 자극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엘보우를 머리 위로 들어서 머리 뒤로 덤벨을 내리는 바로 이 동작입니다. 즉 뭐 엘보우 레이즈라고 그러는데, 이런 엘보우 레이즈, 이러한 그 자세에서 상완 삼두 운동을 진행하는 어떤 운동 종목 하나가 여러분들의 상완 삼두근 훈련 루틴 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두 부위의 발달과 어떤 그 외측 부분의 어떤 그 상완 삼두근의 어떤 그 말발굽 모양을 동시에 얻고자 저는 이제 케이블 프레스 다운과 앉아서 진행하는 덤벨 오버헤드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컴파운드로 묶어서, 왜냐? 상완 이두박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싱글 세트로 진행하는데, 상완 삼두박근은 근육이 3개이다 보니까 상완 이두근에 비해서 조금 덜 지쳐요. 근육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컴파운드 세트를 진행해도 무방한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 세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는 이러한 그 케이블 머신을 활용한 운동법 하나와 프리웨이트 종목을 섞으면 복합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원조인트 운동 방법이긴 한데, 복합 세트의 어떤 구성 방법은 하나는 프리웨이트고 하나는 머신 케이블 종목을 섞어서 진행하면 복합적인 거예요. 이렇게 섞어도 사실 복합 세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꼭 뭐 양증가 운동과 분리 운동을 섞어야지만 복합 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웨이트 종목 하나, 머신 케이블 종목 하나를 섞어도 복합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근육에 적용시키는 어떤 운동 방법에는 이러한 케이블 운동 하나, 그 다음에 프리웨이트 종목 하나를 묶으면 사실 복합 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 복합 세트 방법을 이용해서 뭐 개수를 뭐 조금 많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지금 뭐 상완 삼두를 더 부풀리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상완 삼두의 어떤 디테일을 얻고자 좀 개수를 좀 많이 진행했고, 또 아울러서 이제 팔꿈치 부상에 대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경량을 선택해서 반복수를 많이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한 상완 3두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다운은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그 다음 뭐 앉아서 진행하는 뭐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상완 3두의 펌핑을 느끼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제 그러한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로 이 상완 삼두근 뭐 고중량 이용해서 팔 근육 빨리 키운다고 이렇게 고중량 이용하는 거, 그거 절대로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얻는 거는 팔꿈치 부상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상완 삼두근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추천 세트는 한 3세트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종목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더 상완 삼두근의 디테일은 그 상완 삼두의 어떤 그 익스텐션 동작과 함께 조금 더 활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프로네이션이죠. 상완 이두근의 어떤 컬 동작에서 손목을 바깥으로 회전시키는 수피네이션, 회 외전을 이용했다면 그 손목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프로네이션, 즉 회 내전도 같이 활용을 해야지만 좋은 팔 근육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완 삼두박근 훈련에 있어서 익스텐션에 프로네이션을 섞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사실 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로프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손목이 자유로우니까 발을 이용한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였다면 그 다음 종목은 로프를 활용해서 조금 더 프로네이션을 활용해주면 상완 삼두박근에 대한 어떤 디테일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프레스 다운 한 번, 그 다음 로프를 활용한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복합적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 방법은 최근에 진행했던 방법이에요. 원래 그냥 뭐 방금 설명드렸듯이 프리웨이트 종목 하나하고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같이 진행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실 이 로프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했었던 운동 방법은 케이블 프레스 다운, 그 다음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이었거든요. 사실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팔꿈치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라잉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과감하게 버리고 로프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프레스 다운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더 느낌이 좋아요. 뭐 정말 그 안쪽에서부터 뭐 상완 삼두박근을 뭐 이렇게 꽉 쥐어 짜는 어떤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운동 방법의 조합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긴 한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봐서 느낌이 좋다면 한번 계속 그 진행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프레스 다운 운동 종목에 대한 어떠한 그 진행을 첫 번째 종목에도 진행하고 두 번째 종목에도 진행합니다. 사실 그 다른 뭐 다양한 어떤 운동 방법을 이용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상완 삼두박근 훈련에 있어서 제일 그래도 느낌 좋고 어떠한 그 제가 뭐 운동 진행에 있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운동 종목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케이블 프레스 다운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뭐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계속 선택한다고 해서 나쁘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느낌이 좋고 제가 운동이 되는 그러한 느낌이 온다면
뭐 10세트도 좋고 20세트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굳이 뭐 어떤 그 너무 이론에 임박한 교과서적인 어떤 그러한 뭐 원칙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뭐 운동 종목을 1번 종목으로 했던 종목은 2번 종목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칙 없습니다. 그리고 뭐 3번 종목에 또 그 종목을 한다고 해서 뭐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뭐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는 그 종목이 내 몸에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 몸에 느낌이 좋은 어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운동 방법은 단지 이제 저의 운동 방법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어떤 그런 의미니까, 프레스다운 뭐 첫 번째 종목에 진행하고 두 번째 종목에 진행했다, 뭐 이거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상완 삼두에 아주 강력한 자극이 느껴지기 때문에 선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일 마지막 종목으로 진행하는 건 이제 원암 덤벨 트라이셉 익스텐션. 사실 뭐 방금 또 설명드렸는데 상완 삼두의 장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위를 자극 줬을 때 상완 삼두근 전체가 커 보이는 거고 상완 삼두의 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손을 이용한 운동 방법은 물론 팔꿈치 거상을 통해서 상완 삼두근의 장두에 자극을 주는 운동 방법을 진행한 건 맞는데, 양손을 이용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사실 두 손을 이용하는 방법과 한 손을 이용하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집중의 차이거든요. 즉 한 손씩 이용하게 되면 그 해당 근육 부위에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중의 결과는 결국 분리입니다. 그래서 상완 삼두는 왼쪽 팔의 장두와 오른쪽 팔의 장두가 각각 분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분리를 얻을 때 가장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게 바로 한 손 운동입니다. 이 한 손 운동할 때 바벨 갖고 할 수는 없죠. 덤벨 갖고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 마지막 종목으로 원암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진행하면 장두 부위에 대한 분리도 얻을 수 있고 상완 삼두박근에 대한 롱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근육의 어떤 가동 범위도 늘릴 수 있고, 또한 그 근육의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근육을 수축시키는 어떤 탄성 에너지 같은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종목으로 원암 트라이셉 익스텐션 꼭 진행하시고요. 반복수는 뭐 한 20개 정도, 그 다음에 세트는 뭐 한 2세트 정도, 그냥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 다음에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끝내시면 상완 삼두박근 운동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이제 팔이 끝난 겁니까? 팔 운동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지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팔을 만들 수 있어요. 무겁게만 하지 말고 느낌을 느끼고 중량을 통제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빨리 발견을 해서 디테일하고 아름다움을 갖고 적당한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빌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절대로 2도 1시간, 뭐 3도 1시간 이렇게 뭐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상완 2두에 30분 정도, 상완 3두에 30분 정도. 그래서 전체 팔 운동이 1시간 내외에서 이렇게 종료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훈련 양을 가지고 조금 더 팔의 근육을 좀 빨리 얻고자 한다면 주별 빈도를 올리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별 빈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에 2번 할 거면 3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또 휴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소근육에 대한 휴식은 24시간만 쉬어도 돼요.
그리고 팔 근육은 사실 다른 근육 부위 운동을 할 때 많이 참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이 그 팔을 집중적으로 그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다른 근육 부위 운동을 할 때 팔 근육이 지쳐서 제대로 된 운동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그 트레이닝 양을 좀 줄이고 주별 빈도를 올려서 좀 적절하게 다른 근육 부위와 이렇게 혼합돼서 팔 근육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팔을 얻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